이해가 중요하죠. 이해, 그렇지? 페이지 113쪽 보시 2번이겠죠? 지금 짚어 x가 x바 xa 이상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문집판이 나겠죠? 이때 x에서 x로 나오죠. f는 x에서 x로 나오죠. 이때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인데 근데 f 인버스가 존재한대요. 그렇죠? 이때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약간 이 그래프 굳이 뭐 이제 나중에 고수화되면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그러면은 정의역이 a 이상 공역도 a 이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fx가 어떻게 가야 돼요?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f가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fx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확히 a, a를 무조건 지내야 되고 이렇게 증가하거나 증가해야지 감소는 지금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1대1 대응함수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치? 근데 fx의 식을 줬단 말이지. fx의 식을 줘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 해석하면 이런 거 해야 하는 겁니다. fx가 식이 x 빼기 2 제곱이에요. 그지? 그럼 축의 x는 2예요. 이런 거라는 말이야. 그죠? 그지?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 연결된데 뭐예요? a, a가 여기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즉 x 빼기 2의 제곱하고 x를 연립해서 구해요. 근데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 풀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했지 그지? 이해돼야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암기해서 할 게 아니죠 당연히. 또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2학기 때 등급을 하나 올리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하나 점프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부터 약간 시험 대비하듯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올릴 수 있어요. 뒤쪽에 23번. 바로 뒤쪽. 뒤에 유형 말고 실력을 높이는 연습인데 이거. 이쪽에 23번 봅시다. 페이지 122쪽이죠. 함수 fx의 역함수가 g라고 합니다. 이때 g2x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거 별표 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못 풀 수도 있어요. 그죠? 봐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봐봐.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나요? 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풀면 아니고 예를 들면은 A는 B가 있어요. 그죠? 이 등식의 성질에서 뭐예요? 양쪽에 똑같은 수를 뭐예요?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빼도 성립할 거고 곱해도 성립하죠. 똑같은 수를 양쪽에 곱해도 그렇지. 이런 것만 가능한가요? 양쪽을 똑같이 제곱해도 뭐예요?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심해야죠. 양방향은 아니지, 그렇지? 얘는 이쪽 방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렇지? A하고 B가 똑같아. 그럼 똑같은 수를 똑같이 제곱하면 당연히 여전히 같겠죠, 그죠? 약간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A하고 B가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씌워도 같지 않을까요? 함수의 정의상, 그치? 정의역이 똑같으면은 함수값이 똑같이 유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의역 하나에 함수값이 2개 이상 나오면 함수가 아니지. 이해됩니까 이거? 똑같은 함수를 씌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뭐예요? 등식의 성질처럼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요 내용 하고 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요걸 알아야 돼. 역함수 이전에 함수의 합성을 배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함수와 자기 그 원함수를 합성을 하면 뭐예요?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지. 정의역이 실수 전체, 일반적인 실수 전체일 때는 y는 x가 항등함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무조건 원래 순서에 상관없이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랑 얘가 같다는 부정이 없잖아, 원래는, 그렇지? 근데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할 때는 순서를 바꿔도 같습니다. 같고 이거 항등함수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요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알고 있어서 요걸 써요 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거와 요거 이 두 개 가지고 풀면 되게 쉽게 풀려요. 보세요. 지금 G2X 역함수 구하래, 그렇지? 그렇죠? 그럼 봐봐. 그럼 Y는 G2X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하고 Y를 바꿔준 다음에 Y 대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X하고 Y를 바꿔줘요. 즉 Y는 X에 채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X는 G2Y. 요게 역함수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Y는 하고 정리해야 좀 깔끔해지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같잖아. 똑같이 F를 씌우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F의 G2Y라는 건 뭐예요? F하고 G가 합성하는 효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는 2Y만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y는 얼마예요? 2분의 fx네요. 2분의 1 fx. 이게 역함수인 거야. 이게 뭐예요? g2x 역함수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답은 뭐야? 1번입니다. 5번.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이게 막 따져볼 필요가 없어. 얘랑 요거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거를 그냥 내가 계산 스킬처럼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어떻게 건지 알겠죠? 이 함수에서 x하고 y를 뒤집으면 역함수예요, 그렇죠? 물론 얘가 1대1 제형이라고 했을 때, 그지? 근데 역함수인데, 근데 이거 바꿨을 때 y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f를 씌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둘이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것만 남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거? 분명히 쉽죠. 다음번에 절대 안 틀리겠지. 또 거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다가 모르는 거는 정확히 질문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방학 때부터 좀 탄탄하게 공수 2를 잡아놔야 2학기 때 자기 등급을 하나 올리거나 현재 1등급이면 잘 지킬 수 있어요. 보자 한번. 일단 페이지 6쪽 펴보세요. 편면좌표. 오늘 편면좌표 한다고 나갑니다. 알겠죠? 진도 천천히 나가더라도 그 진도 안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건드리면서 탄탄히 진도 나갈게요. 편면좌표. 보자고. 일단 첫 번째가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평면좌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직선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수직선, 그렇죠? 수직선은 이제 1차원이죠, 그렇죠? 보통 수직선에서 먼저 개념을 건드린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이죠, 그렇죠? 좌표평면. 좌표평면은 이제 축이 두 개예요, 2차원이에요, 2차원. 일로 개념을 확장을 시켜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개념 설명됩니다. 알겠지? 요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뭐예요?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를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서의 거리를 다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수직선을 보면은 수직선은 축이 한 개예요. 이게 사실 축이 뭐 x축일 수 있는데 뭐 y축이어도 되고 축이 한 개라는 거야, 그렇지? 축이 한 개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도 뭐예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순서쌍이 아니라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이 A가 A야, 이 점이 B입니다. 그럼 좌표가 A는 x1, B는 x2 이렇게 좌표가 그 숫자가 한 개씩 있다는 얘기죠. 축이 한 개니까 1차원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때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두 점 사이 거리 3분의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뭐 아무 데서나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알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갑니다.
좌표면은 축이 2개예요. 그래서 좌표도 숫자가 2개입니다. 순서쌍으로 나와요. 순서쌍. 그죠? 그래서 여기 이 3분의 2 빼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럼 봐봐. 원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 수직선의 거리처럼 요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뭐예요? 절대값 x1 빼기 x2겠죠. 맞습니까 이거? 그렇지?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y1 빼기 y2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순서 바뀌어도 돼. 그냥 뭐 그렇죠.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길이의 제곱은 사실 그 절대값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절대값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1 빼기 y2의 제곱인데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지 그치? 그렇죠? 어차피 절대값이면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잖아 그치?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되고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되고 그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루트를 씌우면은 a, b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길이니까 플러스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예요. 이해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외울 거야 당연히.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제곱하니까 그렇지? 맞죠? 이도 마찬가지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원리가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나오는 거다. 일단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암기하겠지만 암기도 쉬우니까 근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 공식 몰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로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고 수직선에서 거리 따지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좌표 읽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로 구하느니 외우자 이거예요. 스피드상 알겠지? 우리가 공식이라는 건 수학에서 가성비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외우기 쉬워야 돼. 외우기가 힘들면 가성비가 안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자주 잊어먹으니까 자주 봐야 될 거 아니야. 외워질 때까지 그렇지?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걸 썼을 때 스피드가 빨라져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외우기 쉽고 이게 안 썼을 때에 비해 썼을 때 그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뭐예요?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가성비가 좋은 것들은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가성비가 안 좋은 것들은 뭐예요? 굳이 안 외워도 돼. 안 외우고 그냥 직접 따져가지고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원리를 익혀야겠죠, 그죠?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따져서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구분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건 외우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죠? 외워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럼 이걸 우리가 익혔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를 볼 건데 뒤로 넘어가서 페이지 9쪽 보세요. 페이지 9쪽. 페이지 9쪽 보면은 그 유형 2번 보이죠? 유형 2번. 그렇지? 2점 A 1,5 그 다음 B가 3,3입니다. 근데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그러니까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지금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는 거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PA랑 PB가 같다 이런 힌트를 준 거죠. 그렇죠? 맞죠? 문제 뜻 이해되지 그치? 그 다음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Q예요. 그렇죠? Y축 위의 점 Q. 마찬가지로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Q니까 QA, QB가 같다는 힌트를 준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죠? 이때 PQ의 길이를 구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으로 우리는 이 공식만 배웠을 뿐인데 이걸 써먹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단순히 이 공식만 외워서는 뭐예요? 못 풉니다. 그냥 수학에서 기본기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은 X축 위의 점 P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점이 뭐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어떤 함수 위에 있다, 어떤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이러면은 미지수를 한 개만 쓰고도 좌표를 둘 다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축의 점은 뭐예요? A, 0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Y좌표가 0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렇지? 근데 X좌표는 모르죠. 모르니까 미지수 A로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A만 구하면 P적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y축이든 q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q는 뭐예요? x좌표가 0이라고 알려준 거야. 대신 y좌표 모르니까 0,p라고 알겠죠. 조심할 거 이것도 0,1이면 안 돼요. 이거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A로 왔으면 이거 B. 다른 알파벳으로 나와야 돼. 같은 알파벳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똑같아 보이니까. 이해돼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요거 이용해서 A, B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고래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PA는 PB인데 양변에 제곱해 뽑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제곱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공식에 루트가 있잖아, 그렇지? 루트 있는지 어떻게 계산 못하니까 어차피 양변 제곱할 거 아니, 그렇지? 그래서 미리 제곱해서 계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한번. 그럼 PA 제곱은 얼마예요? 얘하고 여기까지 거리니까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는 PB의 제곱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지? 그러면은 양쪽 다 전개할게요.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26이죠. A 제곱 빼기 6A 플러스 9 더하기 9니까 18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A 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고, 그러면은 얘를 이로 넘기면 플러스 4A가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입니다. A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P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P 좌표 갈 수 있는 거죠. Q도 똑같아요. QA 제곱 얘하고 얘입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B 빼기 5의 제곱입니다. QB의 제곱 9 플러스 B 빼기 3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그지? 그냥 양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빼기 10B 더하기 25 더하기 1이니까 26은 B제곱 빼기 6B 더하기 9 더하기 9 18.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B제곱이 양쪽에 같이 있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러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4B는 넘기면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얘는 B가 플러스이네요. 그럼 Q 좌표는 뭡니까? 0,2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PQ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그죠? 이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 이게 힌트는 뭐예요? 방정식 하나예요. 그러면 문자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렇지? 방정식 하나 써줬잖아. 그래서 P 구해지겠다.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오케이? 마찬가지로 Q도 지금 B만 구하면 되는데 식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아, P 구할 수 있겠다. Q 좌표 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럼 지금 뭐예요? 아, PQ 둘 다 좌표 구할 수 있네? 아, PQ 길이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다 보인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래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안 막히고 바로 팍 풀 수 있죠. 그냥 막 이런 구조가 안 보이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오, 답 나온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는 시험 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PQ 길이는? 루트 X좌표 길이 차이가 마이너스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4 더하기 4죠. 루트 8이니까 얼마야? 답이 2루트 2겠네요. 그렇죠? 2루트 2가 답이겠네요. PQ 길이.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잠깐만. 그 다음에 유형 3번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요 공식 하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체크해 봅시다. 알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우리가 좀 단원 익혀야죠. 지금 페이지 10쪽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지금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에요. B는 2,7, C는 4,3입니다. 근데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삼각형 ABC의 외심이 P인데 P 좌표가 A, P래요. 이때 B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야. 외심이 뭔지 모르면 못 풀어요. 물론 외심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단원에서 이거 배웠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하나 한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던 공수 원 내용이라든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공수 원 내용을 좀 많이 잊어먹었어,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내용을 많이 잊어먹었어, 이러면 지금 문제 풀면서 다시 리마인드 해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많이 잊어먹었으면은 단순히 이 개념 공부하다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 뭐 중2, 중3 거 보고 있을 수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시간 없어요. 문제 풀면서 익혀야겠네요. 그때. 알겠습니까? 민마인드에서. 그래서 외심이 뭐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볼게요. 사실 뭐 위치가 이렇지 않겠지만 그냥 지금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서 외접원의 중심 여기가 P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PA도 PB도 PC도 뭐예요? 전부 다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걸 알고 있어야 푼다고요, 문제를. 알겠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났다, 그럼 지금 익혀야 돼요. 문제 보면서 그때. 알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막 공수원 내용이나 중학교 때 도형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야 점수 나올 겁니다. 알겠지? 이해돼요? 지금 요 개념만 지금 요 단어에서 배우는 개념만 안다고 문제를 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다 벗기려면은 양쪽에 제곱을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식을 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럼 PA 제곱은 뭡니까? 얘하고 얘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PA 제곱이고요. 는 PB 제곱은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7의 제곱이죠. 그렇죠? 는 PC의 제곱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일 겁니다. 지금 계산 속도는 잘 그렸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 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싹 다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B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이에요. 그렇죠? 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B제곱 빼기 14B 더하기 4 더하기 49예요. 53입니다. 그렇죠? 는 A제곱 빼기 8A 더하기 B제곱 빼기 6B 더하기 16 더하기 9 25입니다. 그럼 전체에 A제곱하고 B제곱 공통 있으니까 전체에 싹 다 빼도 되겠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맞습니까? 이 상태고 여기서 뭐예요? 얘니까 이게 뭐예요? 요 앞에 거 요거랑 뒤에 거 요거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요거 풀면 A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그러면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를 넘기면 플러스 12이 되겠네요. 그리고 B를 넘기면 플러스 16이 될 거예요.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53, 17을 빼니까 얼마야? 40, 36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4로 약분하면은 3A 더하기 4B는 9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식 A 넘기면 플러스 4A B 넘기면은 마이너스 8B죠. 그렇죠? 상수항은 이쪽 옮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8이네요. 그렇죠? 4로 약분하면은 A 빼기 2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연립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아래 걸 2배 하면 되겠네. 2A 빼기 4B는 마이너스 14예요. 얘랑 더하면 P 날라가겠죠. 그죠? 그럼 더하면은 7A는 5A는 더하면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넘기면 마이너스 6이고 B는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B 빼기 A는 얼마예요? 답이 4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계산은 그냥 하면 돼.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계산은 실수 없이 잘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 외심이 뭔지 알고 외심이야? 그럼 당연히 PA는 PB는 PC겠네? 그러니까 이게 A는 B는 C면 사실 식이 3개가 아니라 2개죠. 그렇죠? 2개 효과인 거지. 그렇지? 지금 내가 A하고 B 문자 두 개 구하고 싶은데 식이 2개 나온 거구나. 구해지겠다.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했어요 이거? 느낌 알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개념은 이제 배울 거예요. 당연히 평면접에서 새로 나온 개념들 배울 건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게 공수 원 내용이나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특히 도형 내용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는 거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뭐예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냥 그때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거 좀 명심을 하고 일단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예요? 그 앞에 개념 중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겁니다. 오케이? 사실 여기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했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속도 괜찮아요? 계산 속도? 오케이. 지우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점 볼게요. 내분점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점도 일단 1차원에서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먼저 따질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게 내분점이라는 건 완전 새로운 용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 A가 있어요. 좌표는 x1. 여기 점 B가 있습니다. 좌표는 x2. 그렇지? 이 내분에서 이 내자라는 건 한자로 안쪽이란 뜻이야. 안쪽 바깥쪽 할 때 안내자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나눌 분자야.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뭘 나눠? 선분을. 이해됩니까 이거? 직선을 안쪽에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분점은 반드시 이 선분 AB의 안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바깥쪽에 위치할 수 없어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리고 만약에 이 거리잖아 거리. PA 대 PB의 거리 AB가 M 대 N. 한마디로 PA 대 PB가 M 대 N인 거예요. PA 대 PB의 길이 AB가 M 대 N이다. 이때 점 P를 뭐라고 하느냐? P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P는 선분 BA의 N 대 N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분을 읽을 때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선분이잖아, 그렇지?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선분만 읽으면. 근데 내분을 얘기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요 M 대 N하고 요 순서 선분 AB랑 M 대 N이 순서가 이렇게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면 PA 대 PB가 M 대 N인 거다. 알겠죠? 근데 이걸 선분 BA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비율이 PB 대 PA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지금 수학적 약속이야. 정의야, 정의. 알겠지? 연동돼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선분 AB로 읽을 거면 M 대 N인데 BA로 읽을 거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N 대 M이어야 같은 P인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BA의 M 대 N 내분점이면은 P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이해했죠? 여기 내분점의 정의예요, 정의. 일단 내분점의 정의, 이 내분점의 수학적 표현법을 알아야겠지. 됐습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이해를 계속 이렇게 중첩시켜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보세요. 중요한 거 그다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럼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문제에서 지금 x1하고 x2, 즉 a 좌표하고 b 좌표는 주어진 거예요. 얘하고 얘는 그냥 상수입니다. 주어진 거야. 이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몰라, 얘 배울 건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예요? 당연히 비례식으로 구하면 돼요. 맞지, 그렇지? 우리 비례식 다 배웠잖아, 그렇지? PA 대 PB가 M 대 N이잖아. 이거 가지고 구하면 돼.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PA는 어떻게 돼요? PA는 길이가 x 빼기 x1이죠, 그렇죠? 맞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쓰면 되는데 어차피 계산할 때 절대값 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좌표에 작은 좌표 빼면 됩니다. PB는 x2 빼기 x겠죠, 그죠? 요게 M 대 N이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 곱끼리 곱하고 바깥 곱끼리 곱하는 게 같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nx 빼기 nx1은 mx2 빼기 mx입니다. 그럼 우리는 난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x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좌변으로 몰아주고 x가 없는 거는 우변으로 몰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m 플러스 nx겠죠? 이거는 mx2
mx2 플러스 nx1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 더하기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x가?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내분적 공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암기한다는 얘기죠. 이해 됩니까 이거? 물론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외우기가 힘든데도 이걸 왜 외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는 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비례식 써서 풀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외우면 뭐야?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우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외웁니다. 알겠지? 외워서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은 m 대 n이면 분모는 m 플러스 n이에요. 이거 쉽지 그지? 근데 분자가 문제인데 분자가 이 크로스로 곱해집니다. 어떻게 곱해냐면 요 m은 여기 a 쪽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b 좌표하고 곱해지고요. n은 b 쪽이잖아. 얘가 이제 a 좌표하고 곱해져요. 그래서 그걸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크로스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a 좌표가 x1이고 b 좌표가 x2입니다. 이때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 p는 뭐예요? 좌표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 뭐야? 알겠어? 이해했죠? 그럼 이제 뭐야? 수직선 1차원에서 봤으니까 2차원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되게 쉬워요. 보세요. A가 만약 여기 있어요. 좌표는 x1, y1입니다. B는 뭐 이렇게 쓰죠. 좌표는 x2, y2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x1이고 여기가 이제 y1입니다. 여기가 이제 x2고 여기가 이제 y2예요. 그죠? 그럼 P가 m 대 n 여기 있겠죠? 이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의 비가 뭐예요? m 대 n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x, 여기가 이제 y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선의 어떤 길이의 b 배웠던 기억 나죠? 중2 때, 그치?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하고 얘가 당연히 평행이죠, 그렇죠? 이 점선 얘하고 얘가 전부 다 y축하고 평행이잖아요. 전부 다 평행이잖아요, 그렇죠? 다 평행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죠.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설명 굳이 또 할 필요 없겠지, 그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평행이죠, 그렇죠? 전부 다 세 개의 점선이 전부 다 x축의 평행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m 대 n이야. 여기도 m 대 n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 x좌표는 뭐예요? x1, x2의 m 대 n 내분점 이 수직선하고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이 y좌표에서도 뭐예요? 이 y는 y1, y2의 m 대 n 내분점 수직선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어떻게? px,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좌표는 x좌표끼리 조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y좌표도 y좌표끼리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얘도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 암기하면 사실 같은 거잖아, 그치? 같은 거잖아, 그죠? 이해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 성립하는지 알겠지, 그지? 그냥 처음에 이제 수직선에서 얘 구한 건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례식으로 계산 때린 거야. 근데 매번 비례식 세워서 구하기 너무 싫으니까 외우자 이거예요. 외우는 게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직선이 아닌 상황, 이 좌표 평면으로 오면은 뭐예요? 더 가성비가 좋아지죠, 그렇죠? 사실상 이 상태에서 이거 그려가지고 또 따져가지고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이용해서 또 비례식 세워가지고 x 구하고 y 구하고 오바잖아, 그렇지? 외워야죠. 외워서 빠르게 내분점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외우시면 되고, 알겠지? 뭐 아마 공부했으니까 외웠겠죠, 이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중점이 있어요, 중점. 사실 중점은 뭐예요? 1대1 내분점이죠, 그렇죠? 1대1 내분점.
그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는 뭐예요? 요 A 좌표가 x1, B 좌표가 x2라고 하면은 딱 요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그쵸? 그쵸? 그럼 당연히 이 가운데 좌표는 뭐예요? 요거겠죠, 그죠? m하고 n에 1 들어가면 돼.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 더하기 x잖아, 그치? 이게 평균이죠, 평균 한마디로, 그치? 되게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서도 똑같죠? A, B가 있습니다. A 좌표는 x1, y1, B 좌표는 x2, y2. 딱 요 가운데 여기 중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점 좌표는 뭐겠어요? x 좌표는 x 좌표끼리 2분의 x1 플러스 x2, y 좌표는 y 좌표끼리 2분의 y1 플러스 y2. 이게 중점 좌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요거하고 요것도 사실은 뭐야? 사실은 이 내분점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중점은 정말 자주 나와요. 따로 외우는 게 가성비가 꽤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굳이 여기 이것만 외운 다음에 여기다 m하고 n에 1 넣어가지고 2분의 x1 더하기 x2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외우자 이거죠. 왜? 자주 나오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분점 공식하고 중점 공식 사실 뭐 같은 식이잖아. 수직선하고 이제 뭐 좌표평에서 같은 식이죠 사실상,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 얘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가성비가 좋다. 이해했죠, 그죠? 실제로 이 공식을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지금 넘어가서 페이지 15쪽 대표 유형 8번 봅시다. 8번 볼게요 한번. 이 내분점 공식 이런 거 중점이나 이런 내분점이 실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알겠지? 이 공식만 외우다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평행사변형 ABCD에서, 그러니까 ABCD가 평행사변형입니다.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얘가 평행사변형이야. 이때 세곡점 ABC의 좌표값 A가 2,4, B가 1,-1, C가 2,1이에요. A를 모르네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 평행사변형 요거의 둘레의 길이가 이게 4 루트 26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때 음수 A 구하고 D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쵸? 이 두 개를 다 구하라고 합니다.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위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X축, Y축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모눈 찍어가면서 눈금 찍어가면서 이걸 위치를 정확히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냥 대충 평행사변형 ABCD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BCD 그냥 이렇게 써. 그래서 A가 지금 2,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금을 찍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필요하면, 근데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그리는 것도 시간 낭비야, 그렇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그렇게 막 위치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찍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D는 모르죠? D는 B, C라고 볼까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A, B, C 구하면 답이에요, 그렇죠? A는 음수가 있고. 맞습니까 이거?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둘레가 4루트 26이래. 근데 평행사변형은 뭐예요?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죠? 그치?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얘하고 더해서 얼마야? 2루트 26이겠죠? 절반. 맞지? 근데 지금 AB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하고 1이니까 1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니까 5, 25. 그래서 이게 루트 26이야.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루트 26이니까 BC의 길이 얼마예요? 얘도 루트 26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걸로 A 구할 수 있겠네? 약간 이런 방식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아직 내분점 중점 쓰진 않았어요, 그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쓴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쓴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야? BC의 길이는 루트 6, 1, 5, 25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겠네요. 이게 루트 26인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루트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제곱이 25가 넘어가면 1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뭐예요? 풀마 1이에요. 그래서 a는 어떻게 돼? 얘가 1일 때는 넘어가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0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답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그래서 시제좌표가 a가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A 값 구했고 그리고 시제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하느냐? D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어떤 특징을 구하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BD 그리고 AC 두 대각선이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요 길이 이렇게 같고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죠?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가운데 좌표를 M이라고 볼게요. 그럼 M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C의 중점이니까 2하고 6을 더하면 8이야. 8을 2로 나눠 4. 콤마. 그쵸? 이거. 이 정도 암산 가능하죠? 좀 가능해야 돼. 안 가능하면 그렇죠. 연습해야 됩니다. 계산이 너무 느려도 좀 나중에 시험 못 봐요. 4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플러스 2인데 이거 2로 나누면 1이에요. 그쵸? 4,1이죠? 얘의 중점이니까 그렇지? 근데 동시에 뭐예요? BD의 중점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2분의 B 플러스 1 콤마 2분의 C 빼기 1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은 얘가 4인 거고 얘가 1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B가 얼마예요? B 플러스 1이 8이어야 되니까 B가 7 C 빼기 1이 2여야 되죠? C가 3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즉 D가 좀 얼마인 거예요? 7,3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얘는 뭐 내분적 공식보다 중점을 썼는데 이해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중점 요것만 안다고 이게 문제가 풀려요? 아니죠, 그렇죠? 그지? 평행사변형의 전반적인 성질 또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써가지고 얘 더하기 얘가 2부터 26이다. 이거 가지고 A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어떤 전략,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BC 구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해. 문제 풀려면 알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개념한다고 그냥 뭐 어떻게 됐지 평면적 경고 다 했지가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분점하고 중점 배웠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 봤어요. 그렇죠? 뭐 문제 더 있잖아, 그렇지? 또 다른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이 개념은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전략을 세우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내가 쓸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쪽은 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7쪽 넘어갑시다. 7쪽이 보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일단 내가 무게중심까지 설명하고 문제풀이 시간 좀 줄게요. 끝까지가 너무 지겨지니까 무게중심까지만 설명하고 좀 문제풀이 시간 주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다 이해되죠? 그쵸? 사실 다 외우고 있지, 그치?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볼게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다 주어진 거야. 무게중심이 뭐죠? 중학교 때 배우잖아. 뭐예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무게중심 정의가 뭡니까? 알면서 그걸 안 하는 건가요?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 그럼 중선이 뭐냐? 중선. 이건 뭐죠? 삼각형 보면은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하고 마주보는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삼각형, 그렇지? 꼭지점하고 마주보는 면이 있죠, 그죠? 이거를 대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 한자예요, 한자. 마주할 대자입니다. 마주하는 면이다. 그래서 삼각형의 특징인데 삼각형은 꼭지점이 있으면 마주보는 면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
이 대변에다가 이 대변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은 선분, 이렇게 이은 선분, 이게 중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삼각형 당연히 중선이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이렇게 이면은 또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었을 때 놀랍게도 뭐예요? 중선을 3개 이었더니 딱 한점선 하더라. 요게 바로 무게중심 G입니다. 보통 무게중심 G라고 많이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그럼 무게중심의 특징들이 있죠. 그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몇 대 몇? 몇 대 몇이야? 2대1 그죠? 알고 있지 그지? 2대1이에요.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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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도 뭐예요? 6등분이죠 그쵸? 다 나눠갔지 그지? 맞습니까 이거?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지? 무게중심이 뭐야? 이게 삼각형 모양의 뭔가 밀도가 똑같은 뭔가 있으면 무게중심에다가 딱 바늘로 딱 꽂아놓으면은 딱 이렇게 평형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고 그치? 이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물론 밀도가 똑같아야겠지. 이쪽이 더 많이 좀 무거운 물질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밀도가 똑같을 때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좌표 평면에서. 그렇죠? 그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뭐예요? 앞에서 배운 중점의 좌표와 내분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볼까요? 일단 이 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하자고. BC의 중점. M의 좌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겠죠, 그죠? 그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G는 뭐야 지금? 2대 1이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G는 선분 AM의 2대 1 내분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분점 공식으로 G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 플러스 1, 3분의 2는 이제 A쪽이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크로스로 M에 있는 좌표랑 곱해져야죠, 그쵸? 그래서 2랑 얘랑 곱해지면 뭐예요? x2 더하기 x3죠, 분모 날라가고 1은 M쪽이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A쪽 좌표랑 곱해져야 돼요. 플러스 x1 맞습니까 이거? x좌표, x좌표끼리 y좌표 2대1이니까 2 플러스 1, 3분의 2 곱하기 요거 그러면 이제 약분되고 y2 더하기 y3만 나오겠죠. 그리고 1은 얘랑 곱해줘야죠. 플러스 y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구해보니까 뭐예요? 외우기 겁나 쉽죠, 그죠? 암기하면 됩니다. 왜?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이 단원에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일이 꽤 자주 나와요. 시험이나 내가 문제 풀 때 자주 나오고 외우기도 너무 쉽네. 그쵸? 그럼 매번 이 중점 좌표 구한 다음에 2대1 내분점 좌표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느니 이걸 외우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죠? 가성비가 나쁘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했죠? 외우기 되게 쉽지, 그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 알고 있으면 뭐예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냥 x좌표끼리 다 더하고 3을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하고 3을 나누고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그럼 요게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냐? 뒤로 갑시다. 페이지 16쪽에 유형 9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봅시다. 세점 A 1,1 B 2,3 C 3,2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의 중점 각각 그 AB의 중점 이건 P BC의 중점 Q CA의 중점 여기 이제 아닌데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구하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위치를 정확히 찍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리고
A좌표가 1,1, B좌표가 2,4, C좌표가 3,2예요. 그러면은 이 중점 A, B의 중점 여기가 P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P가 이렇게 중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BC의 중점 여기가 이제 Q예요. AQ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CA 중점 여기가 이제 R입니다. BR,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ABC의 무중심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PQR의 무중심을 구하래요. 요 PQR의 무중심을 구하겠지. 맞습니까 이거? 요거는 방식이 두 개 있어요. 일단 제일 쉬운 방식은 뭐냐면은 PQR 좌표 구할 수 있잖아요. 중점이니까, 그렇지? A, B, C 좌표 아니까. PQR 좌표 다 구해서 그 다음에 무게중심 씌우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P 좌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2분의 4니까 2, 그렇죠? Q 좌표는 2분의 5, 3 더하기 2니까 2분의 5, 그렇죠? R 좌표는 2, 2분의 3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맞나요? 2,3, 3,2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무중심 좌표가 어떻게 돼? 셋 다 더한 다음 3 나오면 되잖아, 그렇지? 2하고 2 더하면 2분의 8이니까 4 더하기 2, 6이니까 6을 3으로 나눠요, 2, 그 다음에 2분의 5, 2분의 3 더하면 2분의 8이니까 4 더하기 2, 6이네요. 얘도 3으로 나누면 2,2. 즉 2,2가 뭐예요? PQR의 무게중심 좌표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그렇죠? 얘는 솔직히 쉽지 않아, 그렇지? 솔직히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구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봐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요 A, B, 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은 A, G 대 GQ가 2대 1이죠. 맞죠? 근데 요 PR 중점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M 대 MQ는 1대 1이죠. 이거 알겠지, 그지? 왜냐면 P하고 R이 둘 다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 연결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으면은 BC랑 PR은 무조건 평행이고 딱 길이가 절반이에요, 그렇죠? 닮음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AQ의 길이 전체를 6으로 놓고 어떻게 돼요? 3대 AM까지가 3, MG까지가 1, GQ까지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3대 1대 2면 4대 2니까 2대 1 만족하고 3대 3이니까 1대 1 만족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야? PQR 입장에서 2대 1이네요. 그죠? 똑같은 원리는 뭐예요? 이쪽도 2대 1일 거고 2대 1일 겁니다. 그래서 G는 뭐야? ABC의 무게중심 G는 삼합형 PQR의 무게중심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어떤 기하적, 도형적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기하적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바로 그냥 PQR 좌표를 구하지 않고 그냥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1, 2, 3 더하면 6이잖아. 6을 3으로 나누니까 2. 1, 3, 2 더하면 6이죠. 6을 3으로 나누니까 2. 똑같이 나와.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도형적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이 평면 좌표부터 도형 이동까지가 뭐예요? 전체 큰 대단원의 이름이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치? 도형이라는 건 뭐야? 기하예요.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쪽이 대수야. 막 맨날 식 세우고 그래프 그리고, 그치? 그리고 도형, 중학교 보통 2학기 때 배우는 거 있잖아, 그렇죠? 삼각형, 사각형, 뭐 외심, 내심, 무게중심, 뭐 각의 이등분선, 원의 성질, 뭐 원주각, 그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다 기하예요, 도형. 이 두 개가 융합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단원에서 양쪽 성질을 그냥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그냥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 성질, 이쪽 성질을 다 그냥 그때 그냥 자유자재로 써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목표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도형적 해석을 했다면 G는 뭐야? PQR의 무게중심은 ABC 무게중심하고 일치하네? 이러면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돼도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PQR 구한다면 하면 되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런 도형적 해석 같은 걸 잘하면 잘할수록 이 단원이 쉬워지는 거예요. 잘할 수, 고난도 문제도 풀 수 있고.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니 설명이 좀 더 있어요. 있는데 좀
끝까지 한 번에 가면은 또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 지루할 테니까 일단 그 책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유형도 내가 풀어줬죠, 그죠? 일단 그 아직 설명 안 한 부분 말고 설명한 부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형 9번이니까 유형 1번부터 유형 9번까지 있는 유제들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고 막히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고 그래서 좀 풀 시간 주고 조금 있다가 나머지 뭐 중선 정리랑 또 이제 뭐 가계이득 문선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 이런 거 설명할 게 더 남았어요 아직. 그걸 나머지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세 개 설명할 거예요. 중선 정리랑 그 가계이득 문선 자취 봅시다. 일단 중선 정리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중선 정리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긴 해요. 약간 이런 겁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당연히 중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이때 요 AM 여기 중선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이거? 여기 중선이에요, 그렇죠? 중선 정리니까 당연히 중선이 있어야 쓸 수 있겠지, 그지? 이때 이런 공식이 도입됩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런 공식을 쓰다 이거예요.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중학교 때 나왔던 거야. 근데 뜬금없이 평면좌표에서 있던 게 왜 나오냐 갑자기. 그쵸?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요 공식을 증명할 때 평면좌표가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봐봐. 일단 이 좌표축을 잡아가지고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도형으로 증명, 기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까다로워요. 이 평면좌표를 이용하면 증명이 매우 쉬워집니다. 보세요. 일단 그 최대한 일반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중점 M을 원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중점 M이 원점이라는 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M은 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뭐 지금 X축, Y축 아예 모르니까 A, B로 쓰고 좌표를. 그리고 요 길이를 C라고 놓으세요. 길이 C. 그러면 C 좌표는 어떻게 돼요? 얘는 C,0이 되고 B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C,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딱 미지수 3개로 지금 4개의 점의 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일반성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지? 맞습니까? 이때 좌변하고 우변을 계산하면 돼요. 이거 증명을 한다. 그러면은 좌변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AB의 제곱 요거랑 요거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더하기 그 다음에 AC의 제곱 그러면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A 제곱 2개, B 제곱 2개, C 제곱 2개고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맞죠? 그치? 이 정도 계산 완전 가능하죠. 그 다음 우변도 계산해. 우변은 일단 2 곱하기 그 다음 AM제곱 AM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BM은 뭐예요? BM의 길이가 C란 말이야. C의 제곱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둘이 같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증명이에요. 평면좌표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 중선 정리와 연관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증명 과정이 나오고 중간에 괄호, 가나, 다라, 빵빵 뚫고서 가로 채우는 문제. 이런 문제 잘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또 이 증명 과정이 평면좌표로서 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 중선 정리를 그냥 사용해가지고 그냥 길이 구하는 약간 중학교식 도형 문제도 나와요. 이 평면좌표 단어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치? 이거 공식도 외워야 돼.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치? 게다가 뭐야? 방금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무게중심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중선이 3개나 있죠. 연결해서 쓰기 딱 좋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선 정리가 뜬금없이 뭐예요? 평면좌표 단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지?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알겠지? 이해했지? 이거 외우세요. 오케이? 중선이 있을 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 곱하기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다. 이거 외워서 풀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 유형 10번 갑시다. 페이지 17쪽에 유형 10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지금 ABC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BC의 중점이 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M이 이렇게 중선이 켜져 있고 G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 무일중 같은데 그렇죠? 점 M은 BC의 중점. 일단 길이가 3, 5, BC의 길이가 6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때 G는 삼각형 ABC의 무일중일 때 GM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문제예요.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좌표로 가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 좌표가 없잖아. 뭐 A, B, C, M 좌표 한 개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좀 공식 써가지고 구하는 그냥 중학교식 기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요 중선형에 의해서 뭐예요? A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G가 무게중심이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G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래서 중선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2 곱하기 이 반절의 길이가 3이죠. 그래서 AM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거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은 여기가 지금 36이고 이제 34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17이니까 AM 제곱이 8이에요 지금. AM 제곱이 8이고 그러면 AM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AM의 길이는 2루트이겠네요. 그렇죠? 2루트인데 그럼 지금 GM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AM의 길이가 2루트이야. 그럼 GM은 3분의 1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GM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3분의 2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중학교식 교육 문제가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왜? 중소년이 배웠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냥 이걸 써가지고 푸는 이런 중학교식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나옵니다. 알겠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나와요.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일단 유형 11번 갑시다. 문제와 함께 같이 할게요. 개념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할 건데 보세요. 유형 11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유형 11번. 지금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세점 5, 0,0, A 3,4, B 7,1을 꼭지점을 생각해 OAB에 항변 OB 위의 점 C가 있다. 선분 AC가 각 OAB를 이등분할 때 점 C 좌표를 구하시오.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각이 이등분을 이렇게 했대요. 각이 이등분. 그래서 여기가 C래요. 이때 C 좌표를 구하시오. 그치? 중학교 때 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개념 먼저 공부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ABC가 있는데 요 각을 이등분선한 거야. 각을 이등분선. 여기를 D라고 합시다. P라고 할까요? P. P. 그죠? 그러면은 이런 성질이 먹혀요. AB 대 AC. 그러니까 AB의 길이 대 선분 AC의 길이는 PB 대 BC다. 이런 비율.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배웠던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지? 리마인드 해야 되고 혹시 이거 왜 성립하는지 알아요? 이거 왜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중학교 때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진짜 수학은. 이거 왜 성립하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건데 보세요. 알려줄게요. 그냥 왜냐면은 항상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단순히 이게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가지고 문제만 푼다? 이렇게 해서는 수학 실력이 잘 안 늘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처럼 이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좀 한계에 부딪힙니다. 계속. 알겠지? 항상 계속 그 이유를 다 납득을 해가면서 누적을 시켜야 돼요. 알겠지? 다 이게 일일이 다 그냥 무지성으로 외울 수 없어요. 영어 단어 외우시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이 넓이비로 증명이 되는 건데 보세요. 이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지금 P에서 AB의 수선의 반을 그어요. 그리고 P에서 AC의 수선의 반을 그어. 이게 항상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삼각형이 무조건 합동이야. 무슨 합동? RHA 합동이에요. 수선을 그었으니까 직각이 같잖아, 그렇지? 빗변이 공통이죠. 각이 같잖아, 그렇지? RHA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수직이 같고 수선의 반을 그었으니까 수직 같죠? 그리고 빗변이 공통이고 이 각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RHA 합동이기 때문에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해했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이 삼각형 PAB의 넓이와 삼각형 PAC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변 높이 하면 높이가 같아요.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겠죠. 맞습니까? 즉 AB 대 AC랑 같은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거? 그치? 왜냐면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라고요. 그쵸? 근데 이 BC 쪽 BP랑 CP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같죠. 즉 PB 대 PC가 뭐예요? 둘의 또 넓이의 비기도 합니다. 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얘만 따오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 그 비례식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원리가 이런 거야. 알겠죠? 이해했죠? 요거 당연히 별표에 친 이유가 뭐예요? 요거 당연히 이해했으면 뭐예요? 안 이해하겠죠. 사실은 뭐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정확히는 리마인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했지, 그치? 왜? 잘 나와요, 이제.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평면좌표 단어, 이 도형의 반정식 단어에서 잘 나와요. 기억을 해야 돼, 이건. 살려야 돼요. 기억 안 나요. 알겠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지금 딱 이 문제가 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이 A5 대 AB가 C5 대 CB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A5하고 AB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거든. 그쵸? A5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 9 플러스 16이니까 5죠, 그쵸? 그리고 AB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 416 플러스 1은 5네요. 뭐야? 둘이 같으면 이건 뭐야? 이등분 삼각형이야, 그쵸?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C는 뭐예요? OB의 중점이죠, 그쵸? 그래서 C대가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꼭 중점이 아니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었어. 그럼 5 대 3 내분점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이해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딱 보자마자 뭐야? 일단 A5, AB, OB 길이 3개 다 구해지는 건 보이잖아, 바로, 그렇지? 구할 수 있잖아, 여기, 그치?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이 이등분이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몇 대 몇인지가 나오겠네. 그럼 OB에 몇 대 몇 내분점인지 해서 C를 구하면 되겠다. 딱 보고 계산하는 거지. 이해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성인데 얘는 뭐예요? 내각의 이등분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외각의 이등분성도 배웠었죠, 중학교 때. 그죠? 사실 근데 내각의 이등분성이 진짜 잘 나오고 외각의 이등분성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얘는 이제 별표까지는 아니고 한 체크 정도?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각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각이 이등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각이라고 하죠. 그죠? 이번엔 이 점이 P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그럼 얘도 이 외곽의 이등분선에도 이거에 똑같아요. 비례식이 똑같아요. AB 대 AC는 PB 대 PC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AB 대 AC는 PB 대 PC 해가지고 이거야. 약간 나이키 모양이라고 해서 나이키 공식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이거?
중학교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안 되었어요? 중학교 수학 공부를 많이 했던 건 아니겠죠?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외웠던 기억 나죠, 그쵸? 이렇게 나이키 옷이 외우는데 중요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치? 도대체 이거 얘는 왜 성립할까? 어쨌든 외우기 좀 편해요, 그쵸? 내각의 이등분선도 AB 대 AC는 PB 대 PC고 외곽의 이등분선도 AB 대 AC는 PB 대 PC예요. 똑같아요. P는 어떤 점이야? 각의 이등분선이 직선 BC에 만나는 점이죠. 각의 이등분선이 직선 BC에 만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완전 똑같아요. 상황은 완전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 편한데 물론 이제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얘는 외우기 편한데 얘가 외우기 좀 빡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식으로 보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왜 성립하느냐? 이것도 뭐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죠? 사실 왜 성립하는지 몰라도 문제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원리를 파악하면서 공부해야 늘어요, 금방.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건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C에서 지금 A, B에 이 P, A하고 평행하게 변을 그어요, 이렇게. 이 평행한 겁니다, 얘랑.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각하고 억각으로 같겠죠. 그치? 그리고 요각하고 동의각으로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같은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요 A, B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 뭐 H라고 할까요? AH까지. AH랑 H는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맞죠?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봐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 평행선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닮음이 생기죠. 요 BCH랑 BPA는 닮음이잖아. 이해되죠, 그렇죠? 평행선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요 큰 삼각형 BPA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그리고 좀 애매하네, 그쵸? 작은 삼각형 BCH랑 닮음이죠? 그쵸? 당연히 A의 닮음입니다. 그치? 맞아요, 이거? 그럼 봐봐, 이 비례식 이렇게 해놓을게요. AB 대 AH로 세울게요. AB 대 AH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죠? 그죠? 요거 대 요거, 그쵸? 그럼 이쪽에서는 얘 대 얘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BP 대 PC가 되겠죠? 지금 이해돼요, 이거? 그치? 그러니까 얘 대 얘잖아. 평행이니까, 그죠?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그죠? 그런데 뭐예요? AH의 길이랑 AC의 길이랑 같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치?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해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좀 원리가 좀 달라요. 원리는 좀 완전히 다른데 얘는 보통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서 뽑아내고 얘는 넓이 비로 간단 말이에요, 그치? 원리는 다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례식은 똑같아요. 완전히. 구조가 똑같아.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건 별표고 얘 체크인 이유는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요거 정말 자주 나오고 얘는 가끔 나와. 알겠지? 근데 실제 내신 기출에 나오는 거 내가 본 적이 꽤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까지도 공부하자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이거 알겠습니까? 이해했지, 그지? 당장 이 책에는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끔 나와요, 저거는.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내각의 이등분선 자주 나오다 보니까 쌤들 중에 저걸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그래서 저까지 우리가 알고 있자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 자취의 방정식만 설명하면 끝나요. 평면좌표 개념 설명이 끝입니다. 자,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중간선이. 마지막 유형 12번을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봐봐. 페이지 19점, 대표형 12번. 지금 보면은 점 A1, -2가
이거와 직선 y는 x 빼기 1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중점이 M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일단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일단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결론을 낼 거예요. 사실 그 결론만 알면 문제 푸는 건 쉬워. 알겠지? 근데 문제는 일단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자취가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자취가 국어적인 의미로 무슨 뜻이에요? 자취. 이거 한글이잖아, 한글. 국어잖아요. 국어 단어. 무슨 뜻입니까? 자취. 혼자 여러분이 독립해 사는 것도 자취지만 한자 달라요, 그렇죠? 그 자취가 아닙니다, 그렇죠? 발자취 할 자취요. 발자취. 자취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이 지나가고 남기는 흔적을 자취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물이나 사람이 눈밭을 걸어가 움직이죠. 그럼 뭐가 남아요? 발자국 남잖아, 그렇지? 발자취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자취라는 거는 움직이는 것들이 남기고 가는 흔적이에요. 뒤에 남기고 가는 흔적. 그게 자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봐봐 수학에서 점이 있어요. 점이 뭔지 알지, 그렇지? 특히 좌표 평면상에서 점이 있단 말이야. 이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은 한자예요. 정이 정지하다 이 뜻이에요. 즉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된 위치에 있는 점인 거야. 움직일 여지가 아예 없는 그게 정점입니다. 동점은 뭐예요? 운동할 때 동자예요. 움직인다는 뜻이야. 움직이는 점. 다시 얘기하면 딱 하나의 고정된 위치에만 있을 필요는 다른 위치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봐봐. 이 문제에서 A는 정점의 동점이야. A는 정점이에요. 1, 마이너스 2. 딱 이렇게 좌표로 정했잖아.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2. 요 1, 마이너스 2라는 위치 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점이야. 정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P는 봐봐. P는 뭐예요? y는 x 빼기 1 위의 점 p잖아, 그렇지? 그럼 y는 x 빼기 1이란 그래프 상에 어디에도 있을 수 있죠, p는. 그렇지? 맞아요? y는 x 빼기 1은 이게 1차함수 직선이잖아, 직선, 그렇지? 이 직선상에 어느 위치에도 있을 수 있죠, p는 지금 현재,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런 p 같은 게 동점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렇지? 그럼 m은 어떻게 되겠어요? 즉 a는 멈춰 있고 정점이고 p는 움직여요. 그럼 AP의 중점 M도 뭐예요? 당연히 움직이겠죠. P가 움직이니까, 그지? 그래서 M도 동점이에요. 즉 정점과 동점 따지는 거 알겠어? 이해됩니까 이거? 개념 좀 알겠지, 그지? 그러면은 봐봐. 자취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움직이는 것들이 남기고 한 흔적이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정점이 자취를 갖겠어요? 동점이 자취를 갖겠어요? 당연히 무슨 점이 가자? 동점이 같겠죠, 그죠? 움직이는 것들이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동점이 자체를 가져요. 그렇죠? 봐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점이 당연히 어디로 움직여? 좌표 평면상으로 움직이겠지. 그렇죠? 좌표 평면상을 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쳐 만약에.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동점이 움직인 경로가 뭐가 돼요? 바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동점이 움직인 경로가 자취이고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하죠?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해요.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쪽으로 딱 놓으면은 x, y에 대한 식은 0이잖아. 그렇지? 그럼 또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관계식이자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이때 요 x와 요 동점의 x와 y의 관계식 요거를 자취 방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동점은 움직이잖아. 근데 어디로 움직여? 좌표 평면상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 움직인 경로가 있겠지, 그지? 그지? 그냥 좌표 평면상에 아무 점이나 다 있을 수 있어. 이런 건 동점이 아니지. 이건 평면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어떤 경로? 그러니까 지금 P처럼 P가 Y는 X 빼기 1 위에 있다며,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은 P의 자체의 방정식이 Y는 X 빼기 1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P의 자체 방정식인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지금. 이해돼요 이거? 알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뭐냐면은 동점은 사실 그 자체로 그래프예요. 같은 겁니다 사실. 동점 P나 y는 x 빼기 1이라는 이 그래프나 혹은 y는 x 빼기 1이라는 이 관계식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같은 뜻인 거야 사실은.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하나의 점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한번 보는 것뿐이에요. y는 x 빼기 1이라는 이 직선, 이 그래프를 y는 x 빼기 1의 어떤 임의의 점 P 이래버리면은 P는 점이잖아 분명히, 그렇지? 근데 사실 뭐예요? y는 x 빼기 1 위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사실 y는 x 빼기 1 그 자체가 동점 P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동점의 개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자취 방정식이 뭔지 알겠어요? 동점이 곧 그래프이고 그래프의 관계식, xy 관계식이 곧 동점의 자취의 방정식인 겁니다.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관념적으로. 이해했습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m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m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m을 x, y로 그리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게 답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까?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m을 x, y로 두고 x, y 관계식을 뽑아내면 돼요. 문제의 힌트를 가지고. 그러면 다. 그럼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뭐 어떤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Q를 x, y에다 두고 풀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근데 이 문제는 봐봐.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동점이 두 개 있는 케이스예요. 문제가. 그래서 P도 동점이잖아, 그렇지? 근데 난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M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P는 뭐야? P도 x, y를 두면 헷갈려요. 이러면 안 돼. P는 뭐예요? 다른 문자로 넣어야 돼. 그래서 P는 어떻게 둘 수 있어요? A, 뭐 A, B를 둘 수 있는데 어차피 y는 x 빼기 1을 위해 점이지, 그렇지? 그럼 A 빼기 1로 P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 P도 동점이야. 그러니까 동점의 특징은 뭐냐면 좌표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지수의 값이 바뀔 수 있으면서 동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좀 알겠어? 한 개만 더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게 자취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많이. 그 수학에서 문자 있잖아, 수학에서 이 문자, 미지수, 그렇지? 미지수가 있는데 이 미지수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봐봐.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실 배웠죠, 그죠? 아직 직선의 방식 이 책으로 안 나갔는데 프린트 나갔잖아, 그렇지? 만약에 직선의 방식 일반이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요 x하고 y라는 알파벳하고 나머지 a, b, c 어때요? 같은 알파벳, 같은 문자와 같은 미지수지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달라요. 같은 용도가 아닙니다. 이 x하고 y를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변수라고 해요. 변하는 수다 이 소리야. 영어로 밸류어버립니다. 그리고 a, b, c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상수라고 해요. 상수. 영어로 콘스탄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a, b, c는 딱 그냥 값이 정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고정된 값도 정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x, y는 애초에 고정된 값으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함수에서 x 값을 대입해야 y 값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값은 뭐예요? 내가 특정 이제 이 관계식에서 값을 그냥 대입해서 넣는 거잖아, 그렇지? 계속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걸 변수라 그러고 또 x의 값에 따라서 y도 정해지지, 그렇지? 그럼 x가 바뀌고 y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y는 변수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이래요. x가 대입을 하면은 y가 따라서 나오니까 x에는 독립적으로 내가 값을 넣어보는 거고 y는 x의 값이 따라 나오는 거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변수예요, 얘들은. 변수. 알겠지? 근데 a, b, c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a, b, c는 뭐예요? 어떤 고정되어 있는 값인 거야.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값인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이제 a, b, c라는 표현을 써서 알려주지 않은 거죠,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뭐 문제가 쭉 있고 ax 플러스 b가 더하기 c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a, b, c를 구하시오 하면 그건 괜찮은 문제예요. 구할 수 있겠지, 그지? 힌트가 있다면.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서 x 값을 구하시오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변수를 구하시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변수는 애초에 이게 고정된 값이 아닌 거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변수와 상수예요.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수학의 문자 알파벳은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지? 이해했어요? 변수하고 상수 차이 좀 알겠지? 사실은 뭔가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정리해서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 있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x, y, z 이쪽이 이제 변수고 a, b, c, 뭐 p, q, r 뭐 이런 거 m, n 이런 것들이 보통 상수로 쓰여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일부러 바꿨어. 맥락상 뭐야 a, b가 변수고 x, y, z를 상수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맥락으로 파악하긴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 문제 맥락상 지금 이 문제는 뭐야? x, y, z가 상수고 a, b가 변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낼 수도 있어. 장난치려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는 x로 쓰고 함수는 f라고 쓰고 그렇지?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x, y 쪽이 보통 변수고 a, b, c, p, q, r, m, n 이쪽이 상수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웬만하면은 근데 장난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 맥락상 이거 변수다. 이거 상수다. 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봐보세요. 지금 요 a는 상수의 변수예요. 동점 p를 내가 a, a 빼기로 놨어요. a 상수니까 변수니까. 변수예요, 변수. 지금 내가 왜냐면은 지금 난 m의 자체를 구하고 싶어서 m을 x, y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p에다가도 x하고 y 쓰면은 마치 m의 좌표랑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문제 풀다가 헷갈리고 오류나겠지, 그치? 다른 문자 써야 돼. 그래서 그냥 a를 쓴 것뿐입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뭐야? p는 그냥 y는 x 빼기 1 위의 점이죠. 그냥 아무데나 있으면 되지, 그치? 딱 고정돼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a도 변수예요, 지금 상황. 이게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말 이해돼요, 이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면은 a, b, c가 상수고 x, y가 변수로 쓰인 건데 근데 뭐 항상 그렇지 그냥 이게 절대적인 진리로서 a, b, c는 무조건 상수만 써야 돼. 변수 쓰면 안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해했지, 그치? 알겠죠? 지금 a도 변수고 x, y도 당연히 뭐예요? 변수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럼 잘 봐봐. 일단 좀 개념을 좀 알겠어요? 너무 개념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 개념 좀 알겠어? 수학은 사실 추상적인 거예요. 수학은 현실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각이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되게 직각처럼 보이지만 직각이 아니에요. 완벽한 직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사값을 만들 수 있는 분 항상 현실은. 알겠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수학은 이제 보통 막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무슨 혹시 뭐 이데아 들어봤어?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아직 못 들어봤죠. 고1이라서. 나중에 뭐 사탐 배우면 그거 배울 텐데 약간 좀 이상적인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잘 장착을 해야 돼요. 알겠지? 되게 쓸데없이 문제 푸는데 이게 뭐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면 이런 걸 잘 장착을 해놔야 돼. 알겠죠?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쉬운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몰라도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막 수능에 4점짜리 그런 문제까지 풀려면은 이런 기본 개념 같은 걸 잘 장착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변수 상수 개념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자취 개념 좀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은 m을 x, y로 두고 그때의 x, y 관계식을 구하면 답이에요. 그쵸? 근데 그 관계식 어떻게 구해요? 문제의 힌트에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동점이 2개 있는 케이스예요. 사실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케이스도 되게 좀 몇 개 케이스가 있어. 그 중에 동점이 2개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동점만 x, y로 둬야 되고 나머지 동점은 다른 문자로 둬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a로 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m은 ap의 중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2하고의 더하면 얼마야? a 빼기 3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왜냐면 힌트가 뭐야? m은 ap의 중점이잖아, 그렇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x는 2분의 a 플러스 1이고 y는 2분의 a 빼기 3이에요. 근데 우린 뭘 구해야 된다고? x, y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를 소거하고 x, y만 남기면 돼. 그럼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a를 정리하면 a는 어떻게 돼요? 2x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a는
2y 더하기 3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a고 얘도 a니까 이 둘이 같겠네. 그렇죠? 그래서 2x 빼기 1은 2y 더하기 3이구나. 사실 여기 답이에요. 이게 이제 m의 자체 방정식인 겁니다. 그렇죠? 너무 성의 없으니까 좀 몰아서 좀 예쁘게 써줄게요. 2x 빼기 2y 빼기 4는 0이고 2로 약분되니까 뭐예요? x 빼기 y 빼기 2는 0. 요게 답인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y는 y 여기서 y는 x 빼기 2 써도 되고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바로 m의 자취의 방정식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이거 좀 알겠어?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쉬워요.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m의 자취 구하겠어? 그럼 m을 x, y를 두고 x, y 관계식을 뽑아내면 끝납니다. 뽑아내는 방식은 문제의 힌트를 이용하는 거죠 항상.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동점이 2개 나온 케이스예요. 이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 동점이 1개인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동점이 2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동점을 제외한 나머지 동점은 뭐예요? 다른 문자로 써야 돼요. 쓰고 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없애버리면 돼. 연립해가지고. 그러면 x, y만 남잖아. 그렇지? x, y 관계식이 완성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이거 문제 좀 여러 개 풀어봐야겠지. 자체 방정식을. 이해했습니까 이거? 자체 방정식 좀 개념 좀 와요? 와 닿아요 이제? 자취가 뭐고, 자취의 방정식이 뭐고, 동점이 뭐고, 그리고 변수, 상수가 뭐고 좀 이해됩니까? 한국어 좀 많이 설명했는데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기본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학에서. 됐습니까?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내가 설명해주면 약간 이런 상황이야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지금 푸는 건 알려줬죠, 그죠? 근데 이거를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y는 x 빼기 1은 어떻게 있어요? 이거죠. 이게 이제 y는 x 빼기 1이야. 그리고 a는 어떻게 있어요? 1, 마이너스 2 여기 있습니다. 그지? 맞습니까? 근데 p가 y는 x 빼기 1 위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으니까 p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관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p가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y는 x 빼기 1 위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맞아요? 이게 동점은 사실상 그래프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P가 여기 있을 때는 A, P 하면 M이 한 이쯤 있겠죠? 그죠? P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A, P, M이 한 이쯤 있겠네? 그죠? 맞습니까? A, P, M이 이쯤 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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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쭉 이으면은 이게 바로 M이 자취하는 거예요. P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A는 고정되고 P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점 M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뭐예요? Y는 X 빼기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됩니까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란 거야 지금 상황이. 우리가 계산한 게. 요 이해돼요 요거? 요 자취, 동점의 개념 매우 중요해요.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1에서 이 동점의 개념을 잘 모른다? 미적분 1이 좀 힘들어집니다. 알겠지? 그리고 공수 1에서 지금 아마 공수 2에서 지금 처음 배워서 좀 헷갈리고 어렵겠지만 지금 이렇게 뭐 그림으로 좀 봐보고 식으로도 풀어 문제로도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 문제를 계속 접해보면서 동점, 자취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1에서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어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빨리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이 자취가 좀 되게 어려우니까 유형 12번부터 풀어보세요. 유제 12-1, 12-2, 12-3 풀어보고 모르면 질문하세요.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냐면 나머지는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리마인드에서 써먹으면 되는데 자취 같은 경우는 조금 중학교 때 안 배웠죠? 그렇죠? 아마 중학교 때 엄청 심화까지 하고 이런 친구들만 배웠을 건데 저는 처음 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고 잘 안 되면 바로 질문하세요.